빛처럼 화사한 그대는 누군가 그 누구의 사랑으로 여기에 서 있는가 영롱한 그대 눈빛은 내 모든 우울에 빛을 던지고 조그만 그대 입술은 외로운 마음에 위로를 주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오늘은 나의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로 28 청춘의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여기에 해당한다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주시면 됩니다. 1. 충동 구매가 잦아졌다. 심합니다. 네. 2. 접어야지. 새벽에 자꾸 잠에서 깬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접어야 돼요. 저 3. 밖에 나가는 게 귀찮고 혼자가 편하다. 4. 운전할 때 급브레이크를 자주 밟는다. 5. 음식 냄새를 잘 못 맡는다. 자, 그럼 손헌수 씨는 몇 개 전 접으셨어요? 2개입니다. 2개. 예. 진아유 씨는? 저는 4개 접었어요. 저는 1개 접었는데. 자, 여러분들은 몇 개 접으셨을까요? 어머나. 어머나. 2개, 1개 정도가 제일 많군요. 이게 무슨 뭐에 대한 이게 손가락 잡는 건지 그러니까요. 몰라가지고 이게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게. 맞아요. 예, 다들 어떤 테스트인지 궁금하셨을 건데요. 네네. 바로 치매 전조 증상을 체크하는 리스트. 오 마이 갓. 5개 항목 중에 1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나에게도 치매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치매 그럼 우리는 깜빡깜빡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 충동 구매라든지 또는 수면 장애 이런 건 의외입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 이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이제 치매 증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들이 이 뇌 전두 축두엽이 망가지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충동 구매 같은 걸 하게 돼요. 그리고 공과금 같은 거 납부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면을 담당하는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수면 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치매로 인해서 뇌 전두엽 피질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 사회활동이 어려워지고 외향성이 감소할 수 있고요. 인지장애로 인해서 운전할 때 급브레이크, 급커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뇌가 망가지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가 바로 후각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이 퇴화하면서 후각까지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음식을 하는데 냄새가 잘 안 난다 하는 친구가 있는데 치매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요즘 주변에서 이렇게 치매에 걸린 분, 그리고 치매 가족을 간병하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고령화, 즉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2040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17만 명, 2060년에는 333만 명까지 증가해서 약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치매 환자 1명당 드는 1년 치료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500 나왔고요. 1800. 예, 통계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136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인데 이거는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겠죠. 그리고 심리적 부담도 매우 큽니다.
이렇게 가족 간병인은 보이지 않는 제2의 환자로 언급이 될 만큼 우울, 스트레스, 불안 증가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가치매 환자 가족은 치매 환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가족보다 우울 증상이 더 높았고요. 재가치매 환자 가족 중에 특히 중년 여성이 일반 중년 여성보다 우울 증상 양성률이 2.2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치매는요, 걸린 사람도 또 돌보는 사람도 모두 힘든 질환인데요. 70이 넘는 나이에도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을 10년 넘게 간병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남편이 사랑꾼이었어요. 이게 누구니? 모르겠지. 아휴 참 어떡하면 좋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는다면 정말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럼 또 묻었다. 또 자기 대변 봤어? 다시 앉아봐. 뭐야 다 앉아 다시. 이거 묻었잖아. 앉으세요. 다시 한 번 더 닦으게. 가봐 볼게. 다시 닦아서 앉아. 앞으로 올라가서 돌아앉아. 내가 이거 손을 빨아놓고 할게. 어? 알았어. 어르신 몸이 안 좋아지신 지가 12년 된 것 같아요. 쓰러지시는 바람에 이제 병원에 검사해서 그렇게 혈관이 다 막힌 걸 알았고 다발성 뇌경색으로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혈관성 치매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큰아들이 자기 아들은 아니라고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병원에 검사해서 그렇게 알츠하이머까지 같이 자꾸 겹치고 품까지 살짝 온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다리 떨고 이러는 게. 자기가 치는 게 더 화내 그래서. 그 조금씩 돌려가면서 써야 돼. 그래야 안 부러져. 이런 건 다 뭐야?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해? 그건 해봐. 자기 이걸로 집어가면서 해줘봐. 이렇게. 이거는 허수아비. 다 허수아비야? 응. 다? 허수아비. 이거 계단 아니야? 사물 구분을 잘 못하고 다 허수아비라고 말씀하시네요. 치매 진단을 받은 게 언제예요? 자기가 태어나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거 해야지. 아니 물어보잖아. 죽어야지, 이름을 뭐 아이 참나 말을 듣고.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저렇게 사물 구분이 어렵고 이렇게 화도 많이 내고 횡설수설하면 이제 치매 증상이죠. 예. 자기 생각으로는 남을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남을 위해서 한 거 없어. 내 살기 위해서 다 사는 거지. 남들하고 사소통 못해요. 요양보호사 집으로 방문하는 보호사 부르라고 하는데 부르면 또 싸우면 어떡하냐고 할아버지하고. 안 돼. 남들이 케어하면 또 싸워서 안 돼. 그래서 계속 집에서 그냥 계속 붙어 있었지 뭐. 가서 붙어 있고. 아이고 이 양반 어디 갔어? 아이고 운동하러 가면 말을 하고 가셔야지. 놀랬잖아요. 잠시 잠깐 사이에 그냥 저런 배회 증상도 치매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예.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근데 이상하게 아침에 안 보인 지가 1시간이 넘었어. 아이고. 집을 못 찾는 거지. 이제 나가게 했는데 답답해서 나간다고 나갔는데 못 들어온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나가지 마라 제발 좀. 나 없을 땐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 자전거만 타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결국. 저렇게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죠? 뜨거워 말해. 너무 뜨거워. 어? 뜨겁지? 말하니까 왜 안 해? 정말 샤워까지 직접 시켜주시고. 엉덩이 딱 차려 자꾸 손. 아이고 저 힘드신가 봐. 얼마나 힘드실까 진짜. 아유. 이쪽 손이 더 아주 매디매디가 다 지금 한 3개월째 이렇게 아파요. 3개월째 간절히 멍청 아파갖고 엄청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남편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는 내내 안타까운 마음과 또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는데요. 오늘 나와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머! 아, 네. 영상 통화가 연결됐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년째 치매를 앓고 계신 남편 간병하는 73세 이영란입니다. 남편 간병 때문에 스튜디오에 나오시기 힘들 거라 생각은 했어요. 그 남편한테 치매가 온 뒤로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몰라서 어디를 함부로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옆에 붙어 있어요. 남편분께서는 혈관성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동시에 앓고 계시다고요? 네, 남편이 낚시하러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혈관이 많이 막혀서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날짜도 잘 모르고 동계나 같은 거 잘 못하고 이럴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잘 못 알아보고 아들도 잘 못 알아보고 그래서 거기 병원에 갔더니 알츠하이머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걱정해요. 사실 저는 영상 보는 내내 아내분의 건강도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손이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신가요? 한 3개월 전쯤에 손가락이 안 펴지고 안 구부러지고 관절마다 다 아파서 잘 못해요. 콩나물 국 끓이면 한 1시간 정도 막 양파 파 쓰는 것도 그냥 잘 안 되고 엄청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도 남편이 먼저니까 아직 그냥 치료 미루고 있어요. 아유, 참 남편분 걱정하는 그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내 몸도 건강해야 남편을 챙길 수도 있는 거니까 더 늦기 전에 병원 꼭 가시길 바라요. 이렇게 통화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알츠하이머 치매랑 혈관성 치매를 동시에 겪고 계신 분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 치매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드물긴 하지만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 질환인 뇌출혈, 뇌경색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이가 들고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뭐가 다른 건가요? 먼저 알츠하이머 치매는 한마디로 노화에 인해서 퇴행성으로 오는 치매예요. 그래서 신경세포 안팎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게 뇌에서 배출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쌓이고 엉겨 붙으면서 발생을 하게 되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왼쪽이 정상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알츠하이머 치매뇌인데 저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 어때요? 주황색, 붉은색으로 울긋불긋하죠. 저런 게 바로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가 되거든요. 저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침착이 되면 뇌 신경세포가 망가지고 결국 뇌기능 저하로 이루어져서 결국 치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성 치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혈관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인 뇌동맥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등 뇌졸중에 의해서 뇌세포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치매입니다. 예, 혈관성 치매 종류가 다양한데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가 다발 뇌경색 치매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영란 씨 남편분께서 혈관이 여기저기 막혀서 치매가 왔다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중뇌동맥이라고 큰 혈관이 반복적으로 막다. 그래서 다발 뇌경색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략 뇌경색 치매예요. 그러니까 작은 혈관인데 이 부분이 기억이나 인지 기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곳에 뇌경색이 와서 치매가 왔다. 그래서 전략 뇌경색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서서히 작은 혈관들이 다발적으로 천천히 막히는 치매를 피지라 혈관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는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까? 예, 두 치매 증상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예전에 진료받던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70대 여성분이셨는데 서서히 진행되는 기억장애로 내원을 했어요. 어제 분명히 드라마를 봤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어느 날부터는 드라마를 봤는지조차도 기억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기억력 감퇴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오는 그런 기억력 저하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따님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따님이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성격도 변했다고 하면서 내원을 한 거예요.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전에 뇌졸중이 있어서 말이 좀 어눌하고 젓가락질 하는데 손을 좀 덜덜 떠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가 이후에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성격이 변화된다. 이게 바로 혈관성 치매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리나요? 물론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지만 국민병이라 불리는 당뇨가 있다면 특히 치매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당뇨도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게 치매 위험까지 있다는 겁니까? 이게?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관성 치매의 발병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당뇨로 인해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이것이 뇌경색, 뇌출혈을 일으켜 뇌 조직이 손상되고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으면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도 1.5배에서 2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당뇨에서 필요한 게 이제 인슐린 분해 요소예요. 근데 인슐린 분해 요소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투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당뇨 조절이 안 되면 인슐린 분해 요소가 혈당 조절에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혈당 낮추느라고 뇌에 쌓여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치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치매는 정말 안 걸리고 싶은 질환인데 노력을 해도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네, 치매의 원인은 노화, 스트레스 등 정말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뇌를 노화시키고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란 한마디로 우리 신체가 만들어낸 배기가스인데요. 우리가 먹고 마신 음식과 산소를 에너지로 쓰고 남은 찌꺼기를 말을 합니다. 인류 질병의 90%는 활성산소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 신체 중에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게 바로 뇌예요. 뇌는 우리 몸의 움직임, 행동, 인지, 학습 정말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려다 보니까 뇌에는 혈관 내막에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치매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활성산소가 우리의 뇌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정상적인 뇌의 모습은 빈 곳이 별로 없이 꽉 차 있는 모습이죠. 네, 이런 상태에서 만약 뇌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활성산소로 인해서 뇌가 위축이 되고 빈 곳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뇌세포가 손상되고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치매까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만나볼 분은 다양한 이유로 뇌 건강에 이상이 왔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건강을 되찾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만나보겠습니다. 순식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둘 종이가 늘어날 때마다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필요 없게 됐어요. 이야, 과감하게 찢어버리시네. 행복한 제 삶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오, 야, 아침부터 이렇게 운동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70살 김명숙입니다. 요가를 하게 되면은 몸도 유연해지고 뇌에 활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몸을 위해서 요가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보는 제가 다 시원하네요. 예. 편지. 공부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편지지네요. 누구에게 편지 쓰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요. 와. 당신 남편 고마움을 제가 표현하니라고. 야, 손편지. 저처럼 정말 우리 주인공도 사랑꾼인 것 같습니다. 뭐야? 그런데 아니 글씨가 약간 삐뚤빼뚤한 게 이게 남편분한테 쓰는 러브레터 맞습니까? 왼손으로 쓰시네. 우리가 대부분이 오른손만 쓰잖아요. 안 쓰는 손을 쓰면은 뇌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우와. 그림. 어머, 하트 스티커까지 너무 귀여우신데요? 네. 한 2년 전부터 조금 기억력이 조금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냉장고 열고 보면은 내가 뭘 찾으러 왔나 생각이 안 나요. 아, 이러니 어쩌면 좋아.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와? 오늘 만나기로 했어? 오이 맞아 이러고서는 꼭 간다고 하고서는 깜빡하고서는 잊어버리고 못 가요. 아니 매일 시장 갔다가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길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건너가지도 않고 그냥 서가지고 우리 집이 어디더라 방향 감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집 주소를 잊어버리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나이 들면은 다 뭐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지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원해서 한번 병원에를 가봤죠. 경도인지장애로 나왔어요. 치매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내 몸을 관리를 잘못했구나.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남에게 피해될까 봐. 또 집에 못 찾아오면 어쩌지? 이런 막 두려움 때문에 아유. 저희 자존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진짜 막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봐야죠.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아마 굉장히 충격이셨을 거예요. 자, 과연 주인공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디 가시려고 피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울증도 오는 것 같고 치매로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왔어. 빨리 왔어. 너 안 나오면 데리러 가려고 그랬지. 여기 안산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오자. 그래, 가자. 우리 사장님 사진 한 번만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방 찍어주셔요. 우리 이제
등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 네, 안녕하세요. 진짜 저기 봐봐요. 아, 이놈은 데크길 참 잘 만들어놨어. 너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다. 모르는 사람한테 말도 걸고. 응? 그전엔 안 나오고 집에서만 있더니.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밝아졌어. 나 모르는 사람 뭐 얘기도 잘하지? 옛날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우울하고. 외출하면은 많이 좋아진다고 이래서 일부러 밖에도 많이 다녔죠. 식단부터 운동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네요. 아, 이 정도면은 내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느낌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봤죠. 받았는데 너무나 좋아졌다고. 거기서도 저를 많이 너무 좋았어요. 한없이 막 뛸 것만 같았어요. 막 날뛸 것만 같았어요. 그냥. 경도인지장의 개선 후에 아주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그죠?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잠깐 앉으세요. 네네. 이력서 혹시 가져오셨어요? 갑자기 이력서요?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 나이에도 어디 나가서 일 좀 한번 하고 싶고 제 월급도 받고 한번 이력서를 넣어봤어요. 카페에서 일을 해보셨던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저희 이거 레시피인데 잠깐 보고 5분 만에 외우실 수 있으실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괜찮으시죠? 예. 5분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일단 저는 못 외울 것 같아요. 저도 안 됩니다. 자, 이제 5분 지났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저희 핫초코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하세요? 예. 우유 200ml 스팀 해가지고 초코가루 1스푼, 초코 소스 하나 이게 이런 펌프인가 그리고 잘 섞어가지고 컵에다 담아서 서빙하면 됩니다. 오, 맞아요. 잘하셨네요. 조금만 더 외우시면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꼭 합격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러 왔어요. 아, 네. 저희가 옷들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세탁 방법도 다양하고. 저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그럼요. 멋진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네. 다른 일 찾아가지고 또 도전하고 싶어요. 그럼요. 그래서 좀 삶을 알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면접 결과는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궁금한 게 옷가게도 그렇고 카페 면접하신 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아쉽게도 떨어졌지만 지금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아주 계속해서 저는 도전 중입니다. 70대라는 나이에도 도전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신데 혹시 또 해보고 싶으신 일 있으실까요? 저희 남편하고 같이 사교 댄스를 배우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좋대요? 예, 몸매 건강에도 좋고 너무나도 저 하고 싶고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아주 다른 것도 엄청 많아요. 사실 치매란 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든 질병이잖아요.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남편이 제일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는 사람이니까 걱정이 많이 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집 남편 밖에 나가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또 어느 때는 나하고 같이 운동도 해야 된대요.
운동도 한 30분씩 같이 걸어주고. 요새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니 그 영상에서 보니까 남편분한테 러브레터를 쓰시더라고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는 살짝 부끄러워서 편지를 써서 주는데 옛날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영상에 보니까 왼손으로 편지를 쓰시더라고요. 예, 본래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런데 왼손으로 쓰면은 내 건강도 좋아지고 제가 생각하는 능력도 더 좋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왼손으로 계속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잘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부부 사이는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잘하고 계신 습관이에요. 매번 같은 쪽에 손을 쓰면 뇌가 손의 움직임에 익숙해지는데 자주 쓰는 손이 아닌 반대 손을 사용하면 평소 잘 움직이지 않는 뇌의 부분까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손이 아닌 반대 손으로 글씨를 쓰는 등의 생활을 하면 기억력 결핍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리포좀 글루타치온도 꾸준히 먹고 있어요. 글루타치온은 저도 먹고 있는 건데 리포즘 글루타치온은 다른 건가요? 다들 글루타치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에요. 3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됐는데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리포좀 공법을 활용한 것이 바로 리포좀 글루타치온이 되겠습니다. 이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이 파란 공을 글루타치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을 둘러싼 이 막이 우리 몸속 세포막과 비슷한 이중 인지질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포막과 유사한 인지질로 감싸는 리포좀 공법을 활용해서 흡수율을 높인 것이죠. 예, 인지질이라는 거는 세포의 막을 이루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에 유해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인지질이 방어막을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방어막이 유해 물질만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물질까지도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막고 튕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포좀 공법을 활용해서 인지질로 겉을 감싸게 되면 세포막에 잘 흡수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보이는 투명한 막을 세포를 감싸고 있는 인지질 그리고 스티로폼 공을 글루타치온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글루타치온은 세포막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이번에는 인지질로 감싼 이게 바로 리포좀 글루타치온이 되는 거예요.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세포막 안으로 부드럽게 잘 통과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리포좀 공법을 하게 되면 약물이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의학 산업에 널리 이용이 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항암제에도 이 리포좀 공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연간 2,000편 이상의 논문이 출판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글루타치온에 비해서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100배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2주간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가 최대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루타치온이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따로 챙겨 먹는 건 만들어지는 양이 적기 때문인가요? 몸속 글루타치온 양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심지어 2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80대가 되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 부족해진 글루타치온을 외부에서 반드시 보충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수님께서 글루타치온을 뇌 건강에 좋아서 챙겨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리포점 글루타치온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네, 아까 제가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활성산소. 활성산소.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뇌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쥐에게 전구체를 투여해 글루타치온을 풍부하게 하니까 뇌 일부 영역 신경세포의 손상이 감소했고 오히려 뇌세포 생존환율이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글루타치온 섭취가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됐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고 합니다. 글루타치온이 우리 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모형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요오드를 활성산소, 왼쪽에 물이 담긴 비커를 글루타치온이 부족한 뇌, 오른쪽에 물과 글루타치온이 담긴 비커를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이 부족할 경우 아이고. 이렇게 활성산소가 뇌에 들어와서 염증 물질이 퍼지는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뇌는 어떨까요? 체내에 활성산소가 들어와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리포좀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뇌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경두윤지 장애 또는 치매, 초기 뇌 해마를 분석을 해보니까 정상 노인 뇌 해마에 비해서 글루타치온 수치가 낮았다고 합니다. 김명수님께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었잖아요.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드시고 좀 실제로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요. 저랑 게임 한번 대결해 보실래요? 어이, 뭐 자신감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그 도전장 받겠습니다. 네. 우와! 네. 그거 저 말고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한 번만. 오, 네. 좋아요. 아, 아주 뭐. 자, 시작 전부터 기대가 되는데 세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세 분이 하시게 될 대결 종목은 바로 네. 초성 동물 퀴즈입니다. 아, 초성. 지금부터 화면에 15개의 자음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 자음을 보고 생각나는 동물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총 5개의 정답을 먼저 맞히시는 분, 그분이 승리자이십니다. 제가 뭐 다른 게임은 몰라도 네. 초성 게임은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안 해보셨죠? 예, 제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네.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화면 보여주세요. 어이, 3개네? 네. 우와. 정답. 네. 정답. 네. 병아리. 까마귀. 까마귀. 어디요? 쌍기역, 미음. 산토끼. 산토끼. 시옷, 키읔, 쌍기역. 또 신명숙 씨. 하나, 둘, 셋. 네. 자,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기러기. 예, 기러기입니다. 자, 저 니은, 기역, 리을. 네. 노가리. 네. 노가리. 노가리 동물? 노가리 동물 아니에요? 노가리도 동물. 자, 또. 네. 손원수 씨. 하나. 제 밑에 이응, 시옷, 리을. 오소리. 오소리. 네. 손원수 씨. 하나. 둘. 셋. 초스. 땡입니다. 네. 또 도마뱀. 도마뱀. 아닌가? 어디? 도마뱀. 자. 뭐지? 자. 또 신명숙 씨. 글쎄요. 자. 선수가 분발하세요. 자, 3초 지나가고 있어요. 손원수 씨. 오사. 안 치나?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다람쥐.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자, 맞추세요. 도롱뇽.
코끼리, 코끼리, 네. 호랑이. 호랑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 네, 김명숙 씨. 김명숙 씨. 멧돼지. 멧돼지. 예. 미음, 티귿, 예. 지읒. 네, 멧돼지. 이렇게 해서 제가 김명숙 씨가 일등. 5 문제를 다 맞히셨어요. 1등이야. 자, 김명숙 씨 축하합니다. 와, 잘 맞추신다. 아, 괜히 한다고 했어. 아.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혈관성 치매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아까 어떤 질환이 있으면 혈관성 치매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당뇨요. 네, 실제로 이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되면 당뇨병 있는 사람 또는 고혈압 있는 사람 역시 이런 혈압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는 이제 글루타치온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이완시키면서 혈관 건강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글루타치온이 뇌혈관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활성산소가 쌓인 뇌, 옆에 있는 비커 속의 물을 리포존 글루타치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활성산소가 쌓여있는 뇌에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돈다. 우와. 네. 우와. 네. 우와.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죠. 와. 그래서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뇌는 이제 튼튼한 장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뇌질환에 관련된 약물조차도 쉽게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이 리포존 공법을 활용을 하게 되면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결국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 9명에게 하루 2번씩 글루타치온 600mg을 한 달간 투여했더니 파킨슨 증상이 42% 개선됐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뇌 건강에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리포존 글루타치온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파킨슨병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경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먹고서 달라진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피부예요. 제 나이가 70인데 나이가 더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피부가 너무 환해 보이시는데 가까이서 봐도 좀 그렇지 않나요? 이분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제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자리를 바꾸고 싶네요. 어떻게 피부 관리하신 건지 좀 알려주세요. 글루타치온이 바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피부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20세에서 50세 여성을 대상으로 글루타치온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주름이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어둡고 칙칙해지는 이유는 이 멜라닌 색소 때문인데요. 멜라닌 지수가 개선됐고 피부 탄력 역시 증가했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오늘 좀 챙겨왔는데 글루타치온도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먹는 건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흡수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흔한 게 입을 통해서 먹는 경구 섭취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위산이나 담즙산 때문에 분해가 돼서 제대로 흡수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강 점막, 필름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 요소를 거칠 게 없기 때문에 소실될 부분이 최소화되고 또 모세혈관을 통해서 빠르게 체내에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구강 점막 섭취가 경구 섭취보다 흡수율이 3배, 최대는 10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고 합니다. 리포존 글루타치온 이거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이 또 있을까요? 네,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요. 임산부나 수유부,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함께 섭취 시 시너지를 내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아미노산의 일종인 L시스테인, 밀크시슬, 비타민 E, 리포존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